안녕하세요. 압구정 YK 성형외과 김용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쌍꺼풀 중에 쌍꺼풀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자연유착이라는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자연유착이라는 거는 어떤 브랜딩인 거죠. 어떤 카스나 처음처럼이나 월드콘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과학적인 어떤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유착 방법이라는 게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참고로 저는 자연유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유착법의 오리지널 아티클, 원저죠. 이게 어디서부터 유래됐나 하실 때, 이거부터 아마 시작된 것 같다고 한 그 논문은 제가 썼습니다. 이거 가까이 보이나요? 제1 저자가 김용규, 그 다음에 우리 오갑성 교수님이 제1 저자가 김용규고, 우리 오갑성 교수님이 교신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1 저자라는 거는 이 논문을 메인으로 썼다는 거고요. 교신 저자라는 거는 이 논문에 대해서 뭔가 누가 논문을 보고 궁금증이 있거나 할 때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논문을 쓸 때는 레지던트였죠. 전공이었어요. 하고 오갑성 교수님이 이제 교수님이셨고, 이 수술 방법을 처음 쓰기 시작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유착법의 오리지널이 되는 방법을. 그래서 저는 이제 레지던트 때 그 수술 보고 이제 수술을 방법을 물론 배웠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제 블로그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오갑성 교수님이 백병원에서 저를 트레이닝 시키시고 삼성의료원으로 영전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성형외과장님으로 가시면서 거기서 계속 본인의 수술을 이제 하시게 되신 거죠. 그래서 거기 있던 이제 오갑성 교수님의 또 새로운 제자들이 이 수술 방법을 배운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삼성의료원 출신 성형외과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랜드 성형외과를 오픈하신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배웠던 내용을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잘 귀에 들어가게 이름을 자연유착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학문적으로는 이 쌍꺼풀이 생기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말하는 건데, 어떻게 쌍꺼풀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냐, 왜 쌍꺼풀이 없는 사람은 없고 있는 사람은 있냐. 근데 그걸 대부분 이제 눈 뜨는 근육이 우리 피부 쪽에 붙어 있는 분들은 쌍꺼풀이 생기고, 그게 붙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쌍꺼풀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쌍꺼풀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붙여주면 실을 안 꼬매고도 그 근육하고 피부 사이에 다른 여러 가지 조직을 제거해 놓으면 피부하고 근육이 서로 달라붙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자연유착이에요.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게 근육이고 이게 이제 타잘 플레이트라고 해서 안검판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피부거든요. 근데 이게 이쪽이 되게 피부가 얇고, 얇은 사람들은 이게 거의 같이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여기가 두꺼운 사람들은 이 부분이, 이 근육은 여기서 붙었는데 이 근육하고 피부 사이에는 연결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의 피부를 제거만 해주면 이 근육이 피부에 가서 붙지 않겠느냐 하는 게 그런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는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쌍꺼풀이라는 게 우리 손가락이 인대처럼 이게 안에 보면 뼈하고 뭐 피부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연결하는 그런 조직이 확실하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술을 해보면.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는 이전에도 있었어요. 성형외과 전문의 굉장히 초창기에 박유현 선생님이라고 계셨었는데 그분이 냈던 논문은 야 누가 여기 근육에서 피부로 연결된 거 확실하게 본 사람이 있냐? 수술하면서 누가 본 사람이 있냐? 나도 생각 많이 해봤는데 없더라. 그냥 여기에 피부만 절제해내고 안에 조직만 떼내도 쌍꺼풀 생기지 않느냐.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 흉터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흉터를 만든다는 건데 흉터라는 것들이 처음에는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흉터가 쏙 들어가고 빨갛고 그렇지만 이게 흉터는 성숙이라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6개월, 1년 지나면 이 전에 딱딱했던 흉터들도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러면서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저로 생각했던 오갑성 교수님도 쭉 보면 거기 그림에 여기 보면 이 그림에 보면 여기 뭔가 이렇게 빈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안에 조직을 빼내지만 사실 실도 또 걸었어요. 그래서 원래 매몰법이 이제 실로 걸은 거잖아요. 그 실로 걸었는데 또 풀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극복하려고 이 절개 부위마다 여섯 군데 이제 절개 아주 조그만 절개죠. 사실은 바늘로 그냥 구멍을 내는 정도. 그 틈을 통해서 그 주변 조직들을 다 제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중으로 이제 실로 한번 잡고 이런 흉터도 만들고. 그래서 거의 뭐 절개 비슷하게 부분 절개 비슷하게. 근데 피부에 흉터는 없게.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라인이 있어요. 쌍꺼풀도 뭐 라인이 하나인데 여자분들은 이제 가슴이 있으면 이거 이해를 잘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가슴 밑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슴 밑선도 또 이제 가슴 수술할 때 중요한데 그럼 가슴 밑선이라는 게 이 피부에 싹 들어가 있잖아요. 가슴 나와 있고. 그럼 이게 어떤 특별한 조직이 있어서 거기를 묶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식스팩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슴에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 복사근, 뭐 내 복사근, 그리고 뭐 횡직근, 이런 근육들이 있는데 그런 근육들이 이 가슴에서 여러 근육들이 모이는 지점에서 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슴 밑선이라는 게. 쌍꺼풀도 마찬가지예요. 쌍꺼풀도 이게 어떤 뭐가 쌍꺼풀 있는 사람 안에 들어가면 뭐 하나 더 있는 게 아니라 이 여러 조직들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착이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피부가 두껍고 안에 남는 조직, 지방 조직 같은 게 많은 사람들은 사실 좀 생기기가 어렵고 조금 얇은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쌍꺼풀이 있을랑 말랑 하던 사람들이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가서 막 열심히 놀고 열심히 움직이면서 살이 빠지면서 쌍꺼풀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왜? 지방이 쑥 빠져나가면서. 근데 이게 이제 주객이 조금 전도된 거예요. 원래 실을 하고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이런 흉터 조직을 만드는 거였는데 이게 자연수술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대부분 또 자연 수술했던 사람들을 재수술할 때 보면 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자연스럽게 유전되고 그렇게 쌍꺼풀이 생기고 유지가 되고 이렇지는 사실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근데 그쪽 그 병원에서 워낙 이런 키워드를 많이 광고를 해서 이제 하고 그 안에 소속되어 있던 의사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 익숙하니까 이건 이제 계속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제한유착의 아이디어가 있다 해도 실이 필요하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사실은 원래 원저에서도 밝혔던 거고요. 네, 이상입니다.